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발 신경 끄고 살고 싶다. 바람 피운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쫓아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이 사람은 귀등으로도 안 듣고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쓰레기라는 거 이제는 알겠는데 내가 왜 자꾸 저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저 사람이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내가 미련을 갖고 자꾸 저 사람한테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별로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신경 끄고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쇼윈도 부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네 역할 내 역할만 각자 잘하고 애들한테 그냥 가정의 울타리만 주고 우리 쇼윈도 부부로 남들 보기에만 그럴싸한 가정 유지하면서 너랑 나랑 각자 살자. 진짜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 배우자가 더 이상 마음 다치기 싫어서 하지만 이혼 준비는 안 돼 있어서 쇼윈도 부부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두꺼비 집 내리듯이 이렇게 탁 하면은 신경 팍 꺼가지고 내가 더 이상 저 새끼한테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고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아무리 내가 저 인간이랑 나랑 어차피 끝났고 진짜 죽여 살려 하는 사이더라도 이렇게 애 낳고 오랫동안 살고 한 이 끈적끈적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신경이 탁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이 사람이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허튼 짓 해가지고 돈 좀 안 날렸으면 좋겠고 애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애들 잘 키우고 싶으니까 좋은 아빠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고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싶은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신경을 끄기는커녕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더 마음을 쓰고 막 애를 쓰고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고 더 막 노력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가 정말 제 생각에는요 축복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쇼윈도 부부 같아요. 쇼윈도 부부 되는 거 누구에게나 이 바닥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꿈이고요. 제발 쇼윈도 부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최선이 다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 행복한 부부 막 이런 게 나는 이미 글렀어. 그러면 최악은 뭘까? 최악은 그냥 이혼하는 거? 그러면 차악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가정의 울타리는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랑 그럭저럭 사랑하는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할 일 하면서 애들 엄마 아빠로 지내는 거 그게 차악이 아닐까. 차악이라도 우리가 지켜내보자 그런 의미에서 쇼윈도 부부라도 하시라. 쇼윈도 부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낸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이혼하지 않고 사는 이유, 애들 때문에,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서,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혼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내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나한테 기대하는 기대가 있고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다 그러면은 뭐 살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흠잡히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을 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죠. 가장인 남편은 ATM기 노릇이라도 한다. 쇼윈도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면 가정주부인 나는 살림을 알아서 도맡아서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각자 가정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너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게. 이렇게 딱 선을 정한 다음에 그 내가 맡은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태도가 두 사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쇼윈도 부부를 할 때 누구 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누가 자기 역할은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 경우에는 쇼윈도 부부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서로 예의를 깍듯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부 사이가 사랑으로 이제 움직일 때는 사랑이라는 그 윤활제, 감정이라는 윤활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삐그덕거리고 막 틱틱거리고 해도 다 포용이 되고 그래도 사랑해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신뢰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한 상황에서 틀만 유지하는 쇼윈도 부부로 지낸다면 서로 정말 처음 만난 사람보다 더 깍듯이 예의를 지켜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셔라. 이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일구는 직장과도 같은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지내야지, 내가 이 사람 배우자라는 이유로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그러면 쇼윈도 부부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나한테 별로 기대도 안 한다고, 이럴 거면 이혼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냐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처럼 깍듯하게 내 역할을 다 하면서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 그게 쇼윈도 부부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사랑이 있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배려해줬으면 좋겠고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쇼윈도 부부로 산 이상 그냥 우리는 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 엄마 아빠로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틀만 유지하는 거야. 서류 정리만 안 할 뿐, 같은 집에 살 뿐, 너랑 나랑 부부 남녀 관계는 이미 끝났어. 요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감정적인 터치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기대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이런 취급을 해? 하면서 발끈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고, 이 사람한테 기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무슨 네 식모야? 막 이렇게 발끈한다든지, 이게 아주 나를 그냥 ATM 취급을 하네,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네 하면서 막 발끈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쇼윈도 부부로 살기로 했으면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상대방에게 표현을 안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또 시작이구나, 네가 나를 무슨 취급을 하든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이런 태도로, 나는 어차피 애 잘 키우려고 애한테 틀을 유지해 주려고 가정을 그냥 지키려고 이렇게 사는 것 뿐이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무슨 취급을 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식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을수록 삼각관계가 형성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 사이 안 좋은 거에 자식을 낑겨 넣어가지고 자식한테 어떻게 중간다리 역할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편이랑 감정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자식한테 내가 이런 감정 소통을 막 퍼부으면서 나의 뭐 감정 쓰레기통으로 쓴다든지, 내 남편인 것처럼 내가 막 의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식을 부부간 사이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정말 자식한테는 해로운 거죠. 자녀랑 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가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자녀한테 막 주입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고 사이가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나 혼자 이 자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나랑 자녀랑 편을 먹고 이 사람이랑 대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식과 너무 많이 유착된 관계는 자녀한테도 안 좋고요, 결국은 가정에서 큰 트러블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내 자식 잘 키우려고 가정의 틀이라도 유지하려고 쇼윈도 부부를 한다, 그러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요, 자녀는 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난처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걸 이제 많이 경험을 하고요. 이성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딸한테 특히 아빠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막 하게 되면요, 남자들은 정말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빠도 저런데 다른 남자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딸이 결혼도 안 한다 그러고 막 독립도 안 한다 그러고, 나중에는 엄마에 대한 반감까지 생겨가지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래도 내가 참으면서 쇼윈도 부부를 유지를 해왔는데, 내 딴에는 자식 때문이었는데 나중에는 자식까지 엄마 탓하고, 결국에는 엄마 인생 살지 왜 꾸역꾸역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이혼할 거면 해, 내 탓하지 말고, 막 이딴 얘기를 하면서 자식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부부관계도 나쁘고, 그러게 됐을 때 아내분들이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쇼윈도 부부가 되는 게요, 아마 3대가 공덕을 지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 쇼윈도 부부로 사는 것도 엄청 힘들고 자기 수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양을 해가면서 살아야지 이 쇼윈도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접히고 다치고 바닥을 치고 해야지 이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그래야지 쇼윈도 부부가 이제 잘 굴러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양쪽 다 그래 쇼윈도 부부로 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아직도 미련이 있고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는데 한 명이 팩 돌아서 가지고 막 이혼하자 그래. 아니면 이혼할 거 아니면 날 터치하지 마라. 나한테 상관하지 마라. 막 이래. 그런 경우에 아직 감정이 남아있고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한 수 접고 그래 쇼윈도라도 하자 이렇게 되면서 쇼윈도 부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가정을 유지를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가정 지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과연 애들한테도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덜컥 이혼을 하기보다는 이런 쇼윈도 부부가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 이혼의 과정일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미련이 있고 감정이 있고 아직 희망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 미련이 있는데 덜컥 이혼하기보다는 이렇게라도 어쨌든 꾸역꾸역 가정을 이어나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지다가 쇼윈도 부부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싶을 때 진짜 이혼을 해야지 이혼하고 나서 후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특히 외도하고 돌아온 배우자와 사는 부부들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런 분들한테 쇼윈도 부부라도 일단 꾸역꾸역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음이 그냥 확 꺾여가지고 진짜 이혼 결심으로 단호하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로 사랑한답시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막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막 싸우고 지랄 떨고 막 하면서 맨날 집에서 큰 소리 나고 애들 앞에서 막 안 좋은 모습 보이느니 서로 그냥 감정 싹 빼고 얌전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가정의 틀이라도 유지하고 일단 살아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켜켜이 추억도 쌓이고 뭐 좋은 감정도 생기고 해가지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쇼윈도 부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쇼윈도 부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거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